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24일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에너지공대의 2022년 정상개교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이 한전공대라고 불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한전공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세워지는 에너지 특화대학이고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그런 대학입니다. 현재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특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 내년 2022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 한전 등이 이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출자를 해서 일명 한전공대라고 이렇게 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전공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운영하고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법적인 근거 등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 한국에너지공대가 벤치마킹하면 좋을 만한 해외 유사한 대학이 있을까요? 예, 이 한전공대가 이제 작지만 강한 대학, 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이런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울산의 유니스트, 또 대구의 디지스트, 카이스트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미국 보스턴에 가면 올린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MIT에 버금가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은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다른 과목들도 다른 전공도 자유롭게 듣게 해서 융합 교육을 시키는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지금 우리 한전공대에서도 이 대학을 벤치마킹해서 학사 운영이라든지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에 가면 그 소띠 앙티폴리스라고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조그마한 도시에 세워진 대학인데 기업과 연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저기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대학이 R&D도 제공해주고 이런 좋은 모델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스웨덴의 말메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전엔 조선 도시였는데 이제 조선이 산업이 이렇게 쇠락하면서 이쪽에 의학, 바이오, IT 쪽을 집적시키면서 말메 대학을 공과대학을 출범시켜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현장 실습, 인턴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대학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공대도 그런 모델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정말 작지만 강하고 세계적인 대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전공대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3월 24일이죠. 이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2022년에 정상적인 개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한전공대 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이제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일반법에 우선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 지자체 등이 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시설,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을 에너지 관련된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총장이 학생 정원, 입학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전공대 소관 부서를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들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또 교육부의 여러 가지 지침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고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산업 친화적인 그런 대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라든지 지스트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운영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 한전공대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관리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전남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야당의 반대로 그동안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들이 무척 애를 썼고요. 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번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은 지금 이 법안이 그리고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이건 호남표를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한 매표형 대학 설립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를 문제를 삼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특히 이제 부채도 많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공기업들이 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정도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학령 인구 감소로 저기 대학들이 입학생을 모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또 다른 대학 하나 설립하는 게 정말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의 반대로 실제로 한전공대에 대한 설립 논의가 지역에서는 열심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지자체장들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번에 이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상생 협력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됐는데 그럼 이 한전공대가 세워지게 되면 지역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특화된 대학이 하나 설립되는 거고요. 잘 알다시피 이제 광주 전남 특히 전남이 나주 공동혁신 도시에 한전이 들어서면서 한전 관련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너지밸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해상 풍력 단지도 만들고 블루 이코노미 육성 차원에서 이 나주 일대를 갖다가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결국 그러면 기업들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산업체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또 공급해줘야 되고 또 그런 기업이나 산업체들이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R&D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한전공대가 사실은 그런 기술이나 R&D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한전공대 와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그런 에너지밸리, 에너지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지역에 우수한 또 세계적인 수준의 공대가 유치가 된다면 많은 전국적인 인재들 또 세계적인 인재들이 우리 이 전남 지역, 나주 지역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에너지 관련된 창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광주 전남이 에너지로 특화된 도시, 특히 나주가 정말 에너지 산업이 집적된 도시, 그런 도시로 발전하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남도는 마치 나주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에너지 실리콘밸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지역에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또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까 학령 인구 감소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이 한전공대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지방대학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이제 지방대들이 대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해결의 대책 없이 한전공대를 설립할 경우에 교수진이라든지 학생들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공대는 지금 이제 교수 100명 그리고 학생은 1000명 규모로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부생이 400명이고요. 그리고 대학원생이 6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수준에 있는 우리 지역의 지스트라든지 전남대가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전공대는 우리 지역 인재들도 모집을 하지만 또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고요. 교수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결국 우수한 교수진, 연구진 그리고 학생들이 나주로 모여드는 그런 유입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지역 인재들도 이제 타 지역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출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이 한전공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면 그만큼 또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한전공대 설립 운영비에 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한전공대 특별법 과정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한전공대가 실제로 이제 설립이 되려면 인프라 투자에 한 6,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6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의 약 3분의 2 정도를 이제 한전하고 한전 관련된 공기업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정키로는 한전공대가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1년까지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1조 6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조 정도를 한전 등 공기업들이 이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전하고 관련 자회사들이 사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원전 포기 이런 걸로 인해서 한전의 그 전형 적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부채도 상당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전공대에 이제 운영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 한전공대가 비용을 더욱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한전의 부담이 점점 커져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전이 전력 비용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한전공대가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든지 뭐 등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오히려 한전 쪽에 그런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걸 또 적용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전이 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의 효과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또 우리 전력 비용도 또 좀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 쪽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져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 R&D 인력 양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 대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장점과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한전공대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한 이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00%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선발 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전공대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2달 안에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입시 전형 계획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입생을 모집해야 됩니다. 개교하는 첫 해에는 지금 학부는 100명, 대학원생은 250명, 전체 한 350명을 뽑을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전공대가 입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수능은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 전형으로 100% 뽑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결국 부모들의 경제력이라든지 정보력이 이 높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불공정 입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공대 측에서는 단순히 이 학생 종합부 전형으로만 뽑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보스턴에 있는 올린 공과대학인데 그 대학도 이제 소수정예 공과대학입니다. 그 대학 입시 모형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자들을 모아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학업 능력도 테스트해보고 또 이 의사소통 능력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검증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전공대 쪽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정한 입시제도를 마련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한전공대가 세워질 부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 현황 설명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한전공대는 나주 공동혁신 도시의 부영CC에 세워집니다. 이 부영CC는 전체 면적이 75만 제곱미터고요. 그 중에서 약 40만 제곱미터의 이 한전공대가 설립되고 나머지 35만 제곱미터는 이제 부영이 여전히 갖고 있고 또 활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3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게 골프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전공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부지로 이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부영 측에 이제 특혜를 준 거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계속 공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분명한 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이제 그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또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나주시에서는 부영과 잘 협조해서 실제로 거기서 남는 이익 같은 것들이 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영과 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지에 이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구조여서 앞으로 지자체가 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제 끝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지만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전남도, 나주시, 그다음 한전, 또 정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죠. 예, 협의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조속하게 속도를 내서 그 시행령 안에 한전공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잘 담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학교가 운영되려면 정말 좋은 교수진을 확보해야 되고 또 행정을 도와줄 센스 있는 행정 직원들을 또 모집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사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왔을 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지금 한전공대는 이 나주에 있는 부영CC라고 있습니다. 골프 클럽인데 거기 부지를 일부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영CC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지자체가 이 부영CC에 특혜를 줬다 해서 부지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빨리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학교 시설을 건축도 하고 또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5월쯤에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 부지에 임시 시설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학사 운영을 하고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시설을 만들기 시작해서 2024년쯤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학생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좀 차질없게 진행이 돼야만 완전한 한전공대 모습을 갖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전공대가 내년에 정상 개교가 되고 앞으로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거듭나려면 또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전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전이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좀 마련해야 되고요. 또 한전뿐만이 아니고 지자체라든지 또 국가 측면에서도 이 재정적인 지원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그 교수진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과 학생들을 모집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교 수준은 이제 학생들과 교수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수준 있는 교수진과 학생들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오는 교수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연구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전공대를 졸업하면 자기 진로가 분명하고 뭔가 미래 희망이 보이는 그런 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앞으로 한전공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우리 지역에 정말 특화된 좋은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개교로 다양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전라남도와 지역 곳곳에서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했는데요.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